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도 따뜻하던 사람이 차갑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김없이 스스로를 탓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마음이 식었을까? 왜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할까? 하지만 사랑이 식는다는 건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가는 마음의 진동들. 그 사람은 왜 갑자기 차가워졌을까? 그 안에 담긴 심리와 영혼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첫눈에 반했다. 처음 만났을 때 전기가 통했다. 그냥 이유 없이 끌렸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에너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은 생겨납니다. 그건 말보다 빠른 어떤 흐름이에요. 서로의 시선이 스치고, 대화의 온도가 닮아가고,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이 감돌 때, 그건 이미 두 영혼이 같은 주파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호감을 느끼는 사람의 말투나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게 된다고 하죠. 상대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게 되고, 상대가 진지하면 나도 숨을 죽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모방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파동을 읽고 그 리듬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순간이 있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도 지금 그 말하려고 했는데 하며 웃는 순간. 그건 우연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결로 진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같은 파동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은 안도하고 몸은 긴장을 풀고 영혼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첫 진동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의 말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흔들 때,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철학자 부버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너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가 된다고. 이 말은 사랑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사랑이란 결국 너를 통해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에요. 사랑을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있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쓸 수 있었구나. 사랑은 우리가 몰랐던 나를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자라납니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확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랑의 순간을 영혼이 하나로 만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의 초반은 그렇게 뜨겁고 눈부십니다. 마치 하늘이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빛을 내리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 익었다고 표현합니다. 오랜 세월, 여러 생을 거쳐 쌓인 인연의 씨앗이 이번 생에서 꽃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편하고 낯설지 않고 익숙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에요. 사랑이 시작되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힘이 나고 그의 미소 하나에 하루가 밝아지죠. 이 시기의 사랑은 교환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한쪽이 웃으면 다른 쪽이 더 크게 웃고 그 웃음이 다시 돌아와 두 사람을 더 따뜻하게 감쌉니다. 이때 우리의 몸에서는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예뻐 보이고 하루가 가벼워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의 에너지는 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숨과 같아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너무 빠르게 호흡하기 시작하면 다른 쪽은 숨이 막히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서로의 속도가 같았는데 한 사람이 더 많이 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점점 받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사랑의 온도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애착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가까워지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 떨어져 있고 싶어 합니다. 그 차이가 커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이라 합니다. 사랑은 물과 같아서 너무 세게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사랑은 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말하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이 소유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균형은 결국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신뢰, 나도 내 감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은 건강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의 반응이 내 감정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사랑은 조금씩 숨이 차오릅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은 더욱 매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점점 멀어지죠.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두 사람의 에너지가 한때 맞았다가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사랑은 처음에는 늘 뜨겁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열기를 유지할 만큼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바로 서로의 자유이고 존중이고 신뢰입니다. 사랑이 처음엔 그렇게 뜨겁고 반짝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하루가 전부였는데 이젠 하루를 살아도 연락 한 통 없고 예전처럼 보고 싶다는 말도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했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건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불균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예요.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두 사람은 비슷한 속도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도 차이가 생겨요. 한쪽은 여전히 모든 걸 쏟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점점 여백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바로 연락의 간격이에요. 처음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 한 번, 그마저도 간단한 톡으로 바뀌죠. 오늘은 좀 피곤해서 먼저 잘게.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상황 설명 같지만 사실은 조금만 나를 쉽게 해줘라는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선택까지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잘 맞았어요. 서로의 취향도 비슷했고 말도 잘 통했죠. 그녀는 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면 불안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마음이 요동쳤어요. 처음엔 남자도 그게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나 걱정해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점점 부담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함께 있음이 아니라 확인받음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그는 점점 연락이 줄었고 그녀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이 줄었고 그녀는 더 많이 표현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화는 왜 이렇게 변했어?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나한테 이제 마음 없지? 이런 말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공간이 필요해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주고받는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이 너무 많이 주면 다른 한쪽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적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감정을 너무 많이 주고받으면 결국 상대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자주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관심, 냉소적인 반응, 아무렇지 않은 표정. 이건 미움이 아니라 방어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익숙해질수록 표현이 줄어듭니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땐 새로운 감정에 집중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설렘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하루에도 10번씩 사랑해를 말하던 사람이 이젠 아무 말 없이도 옆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편안함을 한쪽은 안정으로 느끼고 다른 한쪽은 소홀함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한쪽은 이제 진짜 가족 같아졌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예전 같지 않아라고 느끼죠. 사랑은 늘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감소로 착각합니다. 사랑의 온도가 내려간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인데 우린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식었어요. 하지만 그 식음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봐. 이 사랑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멈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가 시작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자연의 흐름이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균형 회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차가워짐은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무게를 회복하려는 과정이에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요즘 너무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연락도 줄고 만나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하루는 물었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요즘 아무 말도 하기 싫어. 일도 힘들고 나도 지쳤어.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날 밤 이제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을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녀는 다음날 그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연락 안 해?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일상을 보냈죠. 그는 며칠 뒤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그날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걸요.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입니다. 가깝다가도 멀어지고 뜨겁다가도 식고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리듬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잠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랑은 바람과 같아요. 바람이 멈춘 게 아니라 당신이 느끼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누군가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처음에 열정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그건 성숙의 시작이에요. 뜨거운 불꽃이 조용한 등불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이 멀어지는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사소한 말에도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일 때, 같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온도가 다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랑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끝난 건 관계가 아니라 예전의 방식으로 사랑하던 에너지예요. 사랑이란 고요한 강물처럼 흐르다 어느 순간 다른 길로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변합니다. 처음엔 상대를 통해 세상을 보고 시간이 흐르면 상대를 통해 나 자신을 보게 되죠. 연애 초반엔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왜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로 바뀌어요. 그 차이는 단순히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의식의 초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땐 외부를 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면을 향합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모든 사랑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식었다고 오해합니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감정의 교류를 원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감정보다 존재 그 자체로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온도는 어긋납니다. 하지만 그 어긋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각자의 마음이 자기의 방식으로 진화를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깊이는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아직 표현의 사랑 안에 있고 다른 한쪽은 존재의 사랑으로 옮겨갑니다. 이 두 사랑은 다르지만 둘 다 진짜입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이란 타인을 통해 자기 존재의 경계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처음엔 상대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야 사랑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사랑은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견디지 못합니다. 다르다는 건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더 많이 확인하고 더 자주 붙잡고 더 깊이 묶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나의 기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변했어. 하지만 사실은 나의 해석이 변한 겁니다. 그가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봤던 사랑의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익숙했던 표현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졌다고 착각합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변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낭만적 친밀감에서 현실적 유대감으로 이동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감정의 밀도는 낮아지지만 관계의 신뢰는 커집니다. 즉, 사랑의 온도는 변하지만 질감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뜨거움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다시 설레고 싶고, 다시 강렬하고 싶고, 그 시절의 나를 되찾고 싶죠.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계절이에요. 사랑은 본질적으로 순환합니다. 봄의 열정이 여름을 거쳐 가을의 익숙함으로 그리고 겨울의 고요함으로 바뀌듯 그건 식은 게 아니라 다른 계절로 옮겨간 사랑의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이 달라질 때, 상대의 마음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랑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라는 말 대신 지금 이 관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지? 라고 묻는 연습이 필요해요.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불안 대신 이해로 채워집니다. 관계의 주인을 바꾸세요. 사랑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준 순간 그 관계는 늘 흔들립니다. 내 감정의 온도는 내가 조절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내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리면 사랑은 늘 고통이 됩니다. 사랑이 잘 안 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나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나를 되찾는 시간은 관계를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이 잠시 멀어졌을 때 그건 나를 새로 채워야 할 때입니다.
빈 마음을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 자리를 스스로의 일상으로 메우세요. 사람은 다시 자기 중심을 찾을 때 사랑을 새롭게 만듭니다. 사랑은 결국 나와 세계의 대화입니다. 타인을 통해 배우는 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사랑할 때 어떤 나로 존재하는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사랑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삶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 순간입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사랑할 거니? 사랑은 계속 변하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사랑은 멈추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흘러갑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향하던 마음이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 그건 끝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에요. 사랑이란 결국 나를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품는 연습입니다. 그게 사랑의 가장 어려운 형태이고 또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통해 배우죠. 상대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사랑이 멀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자신을 돌보는 일은 결국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이번에는 그 사랑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고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마음도 같이 떠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의 이름에 마음이 흔들리고 문득 그때의 온도가 다시 기억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건 단순한 미련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한 마을에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는 두 송이의 연꽃이 나란히 피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서로의 그림자가 물 위에 닿았고 바람이 불면 그 잎이 살짝 스치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자 한 송이는 조금 먼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부족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 꽃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빛나지 않았고 결국 잎을 접으며 고요히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른 한 송이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을까? 나는 아직 그 향기를 기억하는데 그 꽃은 매일 물결에 그리움을 실었지만 그 아래로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불어 연못이 잔잔히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서 물 아래로 내려간 꽃잎들이 새로운 순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남아있던 꽃은 알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피어난 거였다는 걸.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다면 그 감정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마음의 다른 층으로 내려가 새로운 형태로 자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의 잔존이라고 합니다. 한때 강하게 결합했던 감정은 기억과 함께 신경회로에 남습니다. 그래서 잊어야지라고 다짐해도 그 사람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잔존은 괴롭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흔적입니다. 그건 상처가 아니라 성장한 마음의 기록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나는 늘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할까? 그건 약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심은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결이 깊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자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집착은 미완의 감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관계가 끝날 때 충분히 끝났다는 인식을 얻지 못하면 그 감정을 계속 돌려보내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SNS를 몰래 보고 그 이름을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그 시절의 기억을 자꾸 떠올리게 되죠. 그건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이해되지 않은 것을 완성하려는 본능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넓은 들판 위에 긴 실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실의 한쪽 끝은 당신에게, 다른 한쪽 끝은 이미 멀리 떠난 사람에게 닿아 있어요. 당신은 그 실을 꼭 쥐고 있습니다. 놓으면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지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사실은 그 실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닿아 있던 끈은 이제 당신의 안쪽, 당신 마음의 중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배운 나와의 연결이에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배우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자기 마음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나는 어떻게 사랑을 주는 사람인지,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눈빛에 안도하는지. 그래서 진짜 사랑이 끝난 후에는 그 사람 없이도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의 재통합이라 합니다.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나의 일부가 되어야만 비로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마음에 던져보세요. 그 사람을 잃은 게 정말 슬퍼서 아픈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사라져서 아픈 걸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람보다 감정을 잃는 걸 더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던 내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반짝이던 내 마음, 그때의 따뜻함, 그 생생함. 그것이 다시 느껴지지 않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당신 안에 있고 이제는 다른 형태로 피어나려는 중이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사랑했던 연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거리의 향기 하나에도 그녀의 흔적이 묻어 있었죠. 그는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은 제멋대로 과거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공기 속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그녀가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구나.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를 사랑하던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완성시켰다. 그는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버리지 않고 그녀를 사랑했던 마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흘려보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었죠. 심리적으로 보면 사람이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시점은 감정의 방향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부터 과거의 기억은 고통이 아니라 감사로 남습니다. 마음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더 이상 외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사랑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해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은 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아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놓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회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제 그 사람을 향했던 마음을 조용히 당신에게 돌려주세요. 사랑을 놓는다는 것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에요.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잃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 나의 표정이 바뀌고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하루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정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건 애정이 아니라 동일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의 융합이라 부르죠. 나는 그 사람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멀어지면 내 마음의 중심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난 후 진짜 치유는 다시 자기 자신과의 경계를 세우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가슴이 덜 아프다는 건 그를 잊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이상 나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나면 우리는 텅 빈 느낌에 휩싸이죠.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유지하던 나의 존재감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면 다시 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건 고립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나의 세계를 다시 내 중심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에게서 나의 마음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나의 일부를 되찾는 일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온기, 나의 다정함, 나의 시간, 나의 언어를 맡겼습니다. 이제 그걸 돌려받을 시간이에요. 그가 나를 보지 않아도 이제는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안아줘야 합니다. 이게 진짜 노움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내 안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행위예요. 사랑의 방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오는 순간 그건 끝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배우지만 노움을 통해 완성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란 타인을 통해 나를 배우는 것이고 노움이란 그 배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이별 후에는 그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석하느라 지친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내가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왜 그토록 증명받고 싶었는지, 왜 그토록 사랑을 붙잡으려 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깨우는 거울이었으니까요.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정. 사랑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세상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하루가 의미 없이 흐르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건 다정한 말도 설레는 눈빛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인식의 씨앗이에요. 사람은 상실을 통해 자신을 봅니다. 사랑이 나에게 남긴 공백은 사실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삶이 내면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선물입니다. 그때는 해야 할 게 없습니다. 그저 버텨야 합니다.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겁니다.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 정리됩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시간은 감정을 덮지 않지만 감정이 제자리를 찾게 도와줍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도 눈물이 나지 않고 그 시절의 기억이 이제는 슬프지 않은 날. 그건 잊은 게 아니라 그 기억이 나의 일부로 통합되었다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2단계를 감정의 소화라 부릅니다. 감정은 억지로 버리면 독이 되지만 천천히 소화되면 지혜가 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마음, 그 따뜻함과 상처와 후회가 모두 소화되어 당신 안에 새로운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떠올릴 때 이제는 고마운 마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사랑을 완전히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완성해 갑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기에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능력을 배웠고 그 이별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려주세요. 당신이 받았던 사랑의 방식 대신 당신이 배우고 자라난 사랑의 방식으로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한 사랑이에요. 이전의 사랑이 불꽃 같았다면 이제의 사랑은 빛 같을 거예요. 타오르지 않아도 계속 비추는 사랑. 사랑이 떠난 자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뿌리가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다시 꽃이 피려면 조급함 대신 여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눈빛이 부드러워질수록 삶의 색도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사랑을 통해 배우고 이별을 통해 성장한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잃은 게 아니라 깊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마지막 단계이자 진짜 시작이에요. 감정 약국의 마지막 처방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비워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마음은 이제 당신 자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돌아옵니다. 다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질 뿐이에요. 이제 그 방향은 바깥이 아니라 당신의 안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누가 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더 나를 알게 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로. 그게 바로 사랑을 놓고 다시 나로 돌아오는 여정의 완성입니다. 감정 약국은 당신이 평안하길 기도하겠습니다.